K리그의 감독 교체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어떤 시즌보다도 팀의 감독이 빠르게 달라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2024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이 새 시즌 팀을 이끌 감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구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 시즌에만 전북현대, FC서울, 강원FC,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삼성이 시즌 중에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수원삼성이 4월에 이병근 감독, 전북은 5월에 김상식 감독, 강원은 6월에 최용수 감독을 경질했고 9월에는 제주 남기일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중 수원삼성은 이병근 감독을 내보낸 데 이어서 선임한 김병수 감독도 연이어 경질을 했고 이후 염기훈 감독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마쳤죠. 올 시즌 중 신인 감독을 선임한 팀은 두 팀입니다. 전북 현대는 첼시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루마니아 클루지를 이끌던 단 페트레스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유럽에서 경력을 이어나가는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첼시의 선수 출신이자 감독 출신인 디마테오가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로서 다리를 놨다고 알려졌죠. 페트레스코 감독을 선임한 전북 현대는 자칫 K리그 파이널 B로 떨어질 뻔했으나 그나마 극적으로 FC서울을 2대5로 꺾으면서 파이널 A에 합류를 했고 시즌 후반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진출로 만족하는 시즌을 거뒀습니다. 강원FC는 최용수 감독을 해임한 당일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일본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윤정환 감독은 울산 현대를 맡았던 시절엔 팀의 선수단에 맞지 않는 스타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애초에 윤정환 감독 스타일이 주목을 받았던 시절 자체가 J리그에서 약체로 일컬어지던 사간토스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강원은 올 시즌 잠시 12위로 밀렸던 적이 있었지만 시즌 끝까지 수원 삼성에게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리그 최종전에는 리그 10위로 등극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부 리그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와야 했던 김포FC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K리그에 잔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지난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김학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프로팀 감독으로는 2017년 광주FC가 강등됐던 시즌 이후 6년 만이지만 그 사이에 이제 U23 대표팀 감독을 4년간 지내왔고 공부하는 지도자라는 인상이 있는 데다가 상황만 갖춰주면 성적을 낼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이 강한 감독을 제주유나이티드는 잡았습니다. 전임 남기일 감독이 다소 성향상 강성이었던 탓에 체력과 조직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학범 감독이 과연 제주유나이티드랑 어떤 조화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FC서울은 K리그 최고 명장 중 하나로 불리는 김기동 포항스틸러스 감독을 데려와서 선임했습니다. 2019년에 포항스틸러스 감독으로 승격됐던 김기동 감독은 모기업의 지원 약화와 프런트에 합의되지 않은 선수단 유출에도 불구하고 2021 시즌 한 해를 빼고는 모두 상위권에서 리그를 마쳤고 심지어 하위권으로 처진 2022 시즌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2023 시즌에는 K리그 준우승과 FA컵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전 5승 1무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최고의 명장으로 자리 잡는 한 해였는데요. 원래는 2022 시즌이 끝나고 3년 재계약을 했으나 포항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었는지 서울과의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12월 14일 드디어 오피셜이 났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이적한 포항스틸러스는 바로 포항의 원클럽맨 출신인 박태하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연변 푸더에서 돌풍을 일으킨 크감독으로 유명했고 중국 여자대표팀 B팀 감독을 역임했던 경력이 있죠. 그리고 박태하 감독 본인이 워낙에 포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도 감독 선임에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FC를 극적으로 잔류시킨 김도균 감독. 김도균 감독은 수원FC를 2부 리그 시절이던 2020 시즌 바로 맡아서 바로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2021 시즌부터는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베테랑을 잘 활용하면서 K리그에서 경쟁력을 지켜나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올해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기도 했고 수비가 끝까지 불안감을 노출했는데 무려 75실점으로 K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실점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더불어 중심 공격수 라스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공격진에 구멍이 나버리면서 11위로 추락을 했고요. 2부 리그 준우승팀인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와버려서 2차전 홈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으나 공격력이 터져줬고 5대2로 승리하면서 K리그 1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본래 김도균 감독의 계약 기간은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자진 사임을 하면서 사령탑에 공석이 생겼고 이 자리는 지난
20세 월드컵 4강을 이끈 김은중 감독이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프로팀으로는 감독 대행을 맡았던 벨기에 AFC 투비즈 팀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프로팀 감독으로 처음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김도균 감독은 작년부터 자신을 원했던 서울 이랜드로 향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충남 아산의 박동혁 감독이 아산과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경남 FC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는 울산의 가물치, 울산 현대의 레전드 김현석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박동혁 감독이 경남으로 감에 따라 설경 감독은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로 경남 FC에서 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두고 아직도 잡음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염기훈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초 수원 삼성이 발표한 자료 중에 4명의 감독 후보가 있고 이 중 염기훈 감독도 있었으나 염기훈 감독이 시즌 막판 보여준 모습이라 의미적으로도 2부 리그 우승 도전을 염기훈 감독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팬들의 반응입니다. 염기훈 감독은 강등 상황에 모두가 비난을 받던 와중에 응원가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팬들도 염기훈 감독의 상황에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강등당한 이후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등 이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지적받는 판에 확실하게 승격을 시켜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가 와야 하며 더 이상의 레전드 갈아막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팬들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무직인 남계일 감독이 중국 우한 산전의 오퍼를 받는 와중에도 승격을 다시 이뤄보고 싶다거나 최대한 국내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계일 감독을 노려봐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19일 염기훈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아직 정식 선임 오피셜을 띄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 K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순위권에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울산 HD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우승했지만 불안감을 노출했고 영원한 강호일 줄 알았던 전북이 무너진 것도 있었으며 수원 삼성이 K리그2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K리그2도 김포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오고 안양과 부천도 2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이끌어내면서 점차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4 시즌 K리그는 또 어떤 스토리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오퍼가는 감독님이 수원 삼성으로 올까? 남계일 감독이 K리그2로 강등된 팀을 3번 올렸어. 광주FC 승격시켰고 성남은 승격시켰고 그래서 제주 승격시켜서 제주가 지금까지 2020 시즌부터 올해까지 맡았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제주에서 약간 지금 잃은 자신감과 가치관을 사실은 수원 삼성을 통해서 좀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만큼 2부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맡아서 다시 올라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격 전도사라지. 이 사람이 맡으면 승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계일 감독이 일화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제주에서 그러니까 육지 가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얘네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잖아. 그냥 오늘 퇴근하지 말고 훈련하는 바람에 고참급들이 가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불화가 한번 터졌고 약간 선수단이랑 팽팽하게 부딪힐 때는 좀 몇 번 그런 구설수가 있는 감독이 올해도 시즌 시작 전에 그 윤빛가람 지금 수원FC로 이적한 윤빛가람 선수랑 트러블 문제가 갑자기 윤빛가람 선수가 그거 오픈해버려갖고 갑자기 이제 남계일 감독은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윤빛가람 미안하면 그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좀 선수단이랑 관계가 틀어질 때는 화끈하게 틀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구단마다 호불호가 있는 감독인데 개인적으로 수원에는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그동안 너무 덕장들만 왔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용장. 전술이 화려하다기보다 선수단을 빡 눌러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규합시켜서 이거를 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오피셜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두 가지라고 보는 거거든. 염기훈이 고민하고 있거나 구단과 염기훈이 팬들 눈치를 보고 있거나 난 두 가지라고 보거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싸고 되게 감동적이야. 염기훈 감독이 맡아서 수원이 승격을 해. 수원에서 10년 넘게 영구 결번이 될 수 있는 선수가 10년 넘게 활약했는데 신인 감독 첫 감독 부임질 수원 삼성으로 해서 1년 만에 승격해서 그 다음에 바로 K리그1에 복귀한다? 엄청난 드라마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겠지. 염기훈 감독 욕심이 날 수 있어도 나는 염기훈 감독의 축구 인생을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염기훈 감독도 염기훈 감독만의 축구관이 필요할 거고 나는 좀 더 길게 잡고 뭔가 수원 내부에서 더 일을 하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구단도 그렇고 영균 감독도 너무 지금 이해관계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이 구단이 희한해. 팬들을 무시하지만 팬들을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막판에 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영업일 기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아마 그래도 감독 선임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지금까지 스네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